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1운동과 마포 전차 종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전력회사가 지금 종가 근처에 있었던 한성전기회사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기업에 해당이 되겠고요. 오늘날의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99년 5월에 동대문에서 신문로를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시승식을 갖고 개통을 하게 되는데, 당시 고정은 명성황후의 무덤인 홍릉에 행차할 때마다 막대한 경비가 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서구 문물 도입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 전차가 개통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한성전기회사의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이곳이 한성전기회사가 되겠습니다. 1899년에 개통식을 가졌었던 동대문 발전소의 모습이 되겠고, 뒤에 동대문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대문 전차 개통식의 기록 사진들을 모음이 되겠고요. 대한제국이 탄생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치른 국가적 행사가 1897년 11월 20일에 있었던 명성황후 국장이 되겠죠. 1896년 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 이후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미뤄왔었던 이 장례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일제의 이런 무도한 사건의 하나의 상징처럼, 당시 홍릉은 이런 항일의 상징이 되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연결이 되었었던 전차이다 보니까 이 전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항일의식, 자주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루어졌던 근대 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각 앞을 지나는 전차 선로의 모습이 되겠고요. 동대문에서 바라본 이 전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종로를 길로 이 전차가 운행이 됐고, 동대문을 문로 안으로 겹쳐서 홍릉까지 운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전차라고 하는 것은 돈만 내면 계급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승차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근대의식의 상징이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전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제구로서의 표상을 도시 경관에 실천하기 위해서 경운 중심으로 해서 경운궁을 황궁으로 삼음으로써 이 근대 도시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서 자주국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것이 제한제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환구단은 황제국의 상징이라면 전차는 근대 도시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차의 개통은 홍릉선에 이어서 1899년 12월에는 용산선, 또 1900년 7월에는 의주선에 이어서 1907년에 마포선까지 4개 전차 노선이 개통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궁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황제의 나라를 하늘에 선포하게 되는, 제를 지냄으로써 선포하게 되었던 상징물에 해당이 된다면,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경운궁이 황궁으로서의 그런 상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제국으로서 자주국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이 전차의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4차선의 네 번째 용산선에 거쳐서 마포선의 건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용산에 운행을 하고 있었던 전차의 모습이 되겠고요. 한강 철교와 더불어 한강 인도교 등이 집중되게 되면서 용산 일대가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1907년에 개통되었던 마포선 지역이 개통이 되면서, 예로부터 이 상업의 중심이었던 마포는 이런 노선의 가설로 더욱 번성을 할 수 있는, 즉 용산 지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마포거리를 운행하고 있었던 전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마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19세기 말에까지 이 경강 상업의 가장 거점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객주들의 기와집이 질비했었던 이
마포, 포구가 개항이 되고 난 뒤에 경강 상인들의 대부분이 이 외래 자본에 종속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고, 또 한강 철교의 개통 등으로 마포는 쇠퇴의 길로 빠져지고, 이를 대신해서 노량진역, 용산역, 서울역 등이 중심이 되게 되었고, 한강 이남의 개발은 또 영등포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경강 상인의 거점을 이루고 있었던 마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일의식의 더욱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민족의식이 강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11시 청량리 마포간 운행하던 전차 어김없이 마포 정점에 닿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서민들에게 있어서 삶에 지쳤었던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품어주던 곳이 마포 종점이었었고, 그런 의미에서 마포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마포 종점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19년 3월 1일 바로 이 근대화와 자주국가를 이루어내려고 했었던 고종 황제의 국장이 이루어지던 그날, 전국에서 올라온 민중들이 합류해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가지고 서울 시내 전역으로 갈라져서 행진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때 오후 8시경 마포 전차 종점에서 1000여 명의 시군중들이 만세운동을 벌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포 종점이 갖고 있는 바로 이제까지의 근대화 과정과 자주의식, 또 이런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폭발된 하나의 시 현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시초는 대단히 미약했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 독립에 이런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마포 종점 만세 시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마포의 모습, 이 불교 방송국 앞에 이 마포 전차 종점과 더불어 3.1 독립운동 기념터로서 이를 기념하고, 또 이 마포선 종점을 상징하는 많은 조형물들이 이곳에 마련이 돼 있는 것 또한 이 마포가 갖고 있었던 근대화, 항일, 민족의식의 거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포 종점 자리에 3.1 독립운동의 만세 시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